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는 거죠. 그 장모를 때려 죽인 사위로 지금 얘기가 떠들썩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또 맞고 죽을 만큼 거기에 있었느냐, 왜 도망치지 못했느냐, 왜 안 나왔느냐, 또 딸은 뭐 했느냐, 딸도 사위와 같이 엄마를 때린 거냐, 아니면 사위가 때리는데 딸은 거기에 방조를 한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딸이 엄마가 맞아 죽는 걸 막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하인드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언론도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또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가 장모가 사위한테 맞아 죽었는지, 그리고 딸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장모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하인드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결혼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딸 부부의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위는 장모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린 뒤 이를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딸이자 자신의 부인을 통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A씨가 27살 사위 조모씨에게 폭행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 26살 최모씨가 결혼 직후부터 남편 조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딸 부부와 함께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온 뒤부터 조씨로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딸의 권유에도 딸을 지키려고 끝까지 원룸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달 18일 조씨의 장시간 폭행 끝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씨는 A씨가 숨지자 평소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아내와 함께 도보 15분 거리의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이후 조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아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아라고 하는 등 범행을 알리지 못하도록 아내 최모씨의 일상을 통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캐리어가 발견되기까지 2주간 좁은 원룸에서도 외출할 때도 내내 아내 최씨 옆에서 최씨를 통제해온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씨는 남편인 조씨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최씨에게 저지른 가정폭력 혐의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존속 살해, 시체 유기 혐의, 최씨는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예, 이렇게 된 사건인데요. 자,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좁은 원룸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그 지금 원룸이라고 그러는데, 원룸이 이게 뭐 작잖아요. 그 작은 공간에 왜 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서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맞아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궁금했지 않습니까? 딸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위놈이 딸을 갖다가 죽도록 때렸겠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좀 의지를 하니까 그날도 딸을 때리는 걸 막아서가지고 딸을 보호하려다가 너는 뭐냐 그러면서 장모를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 장모가 딸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딸이 지금 폐륜적이어서 어머니가 죽는 걸 방치하고, 그리고 또 사체를 유기한 게 아니라 이 사위놈의 지금 다 공작인 겁니다. 사위놈이 그러니까 딸을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엄마가 그 집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딸 편든다고 그 장모를 때렸을 거고, 장모도 때리고 딸도 때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은 이제 뭐 무서워서 또 딸도 때리니까 엄마가 맞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또 강압을 하고 또 겁을 주니까 그렇게 시체 유기에 또 가담을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문을 열고라도 도망이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그럴 텐데, 사실은 또 조금 장애가 있었다, 지적 장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말이죠,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 때리고 또 죽이고, 하여튼 이거 엄청나게 이거 사악한 놈이다. 물론 이자에 대해서, 이 조모 씨라는 자에 대해서 이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이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병자인지 정말 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정신병자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도 정말 이 백주 대낮에 말이죠, 2026년 백주 대낮에 이렇게 맞아 죽는 사람이 대낮에 말이죠 있었다는 거,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사각지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게요, 뭐 돈만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어떤 가정폭력이라든가 내지는 이거를 바로바로 또 신고하고 또 그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글쎄 원룸이라고 그러는데 맞아 죽도록 소리를 안 냈는지, 이게 아프면 소리가 나고 그 신음소리가 나고 바깥으로 새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신고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느 집에서 말이죠, 정말 이상적으로 문제가 큰 것 같으면 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점도 그렇고, 대낮에 말이죠, 캐리어에다가 시신을 담아가지고 활보를 해도 또 뭐 시신을 갖다가 그 신천이라고 그래서 그 얕은 그 하천이거든요.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버려도 13일씩이나 또 발견도 안 되고, 뭔가 조금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 퍼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국민을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어떤 건강을 지키고 이런 것이 복지라는 거. 경찰력 같은 것도 이제 좀 앉아서 기다리는 경찰력이 아니라 정말 과거처럼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경찰서에 가면 말이죠, 이제 옛날에는 경찰서 정말 무슨 일 생기면 말이죠,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막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로 뛰어들면 말이죠, 그러면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 한번 들어가라도요, 뭐 민원실을 거쳐가지고서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경찰이 옛날 무슨 검찰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층층이 이렇게 이제 벽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야 이제 지금. 그리고 그 좋던 파출소는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지금 무슨 뭐 지구대로 만든 다음에 통폐합이 어떻게 해서 곳곳에 좀 파출소가 있고 곳곳에 좀 이렇게 미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질서 유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찰은 질서 유지, 방법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이제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엉덩이만 무거워지고 머리만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국민의 어떤 그 생명과 건강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국민의 재산이 사각지대에 놓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물론 이 뭐 가해자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가해자 말고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말이죠,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거는 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